안녕하세요. 토익 만점 강사 박성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토익 Secret Grammar이라고 해서 총 5가지 시리즈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여기 있는 Secret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일단 블랭크 앞쪽에 recent이라고 하는 최근의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고요. 우리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는 건 명사일 거니까 자, 보기 A, B, C, D 중에서 명사를 찾아볼게요. 제일 첫 번째 A는 raise 하면 올리다라고 하는 동사니까 얘는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B는 rising은 일단 ing니까 일단 정확하게 모르겠고 다음에 C는 rising이라고 하면 rise의 PP 분사가 되죠. 우리 분사는 궁극적인 역할이 형용사니까 일단 얘는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 D는 rise가 오르다라고 하는 동사도 가능하고 상승이라고 하는 명사도 가능해서 정답은 일단 D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일 가격에서의 상승은 이라고 해서 우리 오르거나 내리는 기본적인 명사는 뭐 increase나 decrease가 있죠. 그래서 increase나 decrease처럼 오르거나 내리는 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전치사가 바로 내 전치사 in이에요. 그래서 rise, in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쪽에는 recent이 형용사니까 형용사 뒤쪽에는 선생님 저는 rise가 동사인 줄 알아서 명사가 없으니까 동명사로 B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rising 자체는 국어 뜻이 오르는 이라고 암기해 주세요. 오르는 이라고 하는 순수 형용사예요. 얘는 형용사구나.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앞쪽에 더라는 관사 또는 뒤쪽에 recent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자리에 쓸 수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1번의 문제에서는 일단 정답 D는 rise가 명사도 된다는 거. 또 하나는 B는 rising이 모양은 동사의 ing 동명사처럼 생겼지만 얘는 분사로서 오르는 형용사구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앞쪽에 will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A, B, C, D. 기본적인 뜻들은 우리 알고 있으니까 요거 동사 뜻은 넘어가고요. 바로 뒤에 passes라고 하는 일단 목적어가 와 있고 힌트는 바로 뒤에 to 부정사가 왔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동사할 것입니다. PC들이 아래쪽에 옵티멈으로 작동하는 것을 이거 한다라고 했네요. 자, 제일 첫 번째 있는 make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동사의 특징은 사역동사예요. 그럼 사역동사라고 하는 건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고요. 사역동사 쓰임은 바로 뒤 목적어 명사를 쓰고 그 바로 뒤 동사 원형이나 PP를 쓰는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되게 특이하게 make라고 하는 동사 자체는 토익은 거의 사역동사로 쓰지 않고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로 이해해요. 자, 오형식 동사라고 하면 동사를 쓰고 바로 뒤 목적어 명사를 쓰고 그 바로 뒤 목적 보어로 make란 동사는 형용사를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역 동사는 조금 다르고요. 기본적인 쓰임은 목적어를 썼다라고 하면 바로 뒤 형용사 보어를 찾는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아래쪽에는 allow라고 하는 동사가 정답이었죠. 그래서 PC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다, 허락하다라고 해서 allow라는 동사, 바로 뒤쪽에 목적어 명사, 뒤쪽에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고요. 이런 동사 패턴을 쓰는 동사가 사실 토익에서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 동사 몇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가 allow고 두 번째는 urge라고 하는 촉구하다 동사였어요. 촉구하다. 기본적인 쓰임은 urge 쓰고 목적어 명사 쓰고 뒤쪽에 to 부정사를 쓰는 구조고요. 우리 알고 있는 기대하다라는 동사 expect도 이런 구조를 쓰고 expect 목적어 to 마지막에 장려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encourage라고 하는 동사 들어봤죠. encourage 똑같습니다. encourage 목적어 to라고 해서 목적어 쓰고 뒤쪽에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가 정말 많지 않으니까 이 동사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C는 have가 아까 위쪽에 말했던 make와 같은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have는 사역동사니까 아까 했죠. 그 목적어를 쓰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나 PP를 쓰면 되고요. 마지막 뒤에는 watch라고 하는 건 우리 지각동사라고 하는 건데 사실 토익에서는 지각동사 자체를 거의 묻진 않아서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에 B, allow였고요. 자, 그럼 3번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에 동사가 do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일단 바로 뒤쪽에 seems라고 하는 동사 뭐뭐처럼 보인다. 저기는 seem이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비동사라고 하면 우리 비동사 바로 뒤에는 품사를 형용사나 명사를 쓸 거니까 자, 보기 중에서 형용사나 명사인 게 일단 모두 다 가능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가능하고 다음 앞쪽에는 seem이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맨 앞에는 incident라고 하는 사건이니까 이 사건은 이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 바로 뒤쪽에는 보어 형용사나 명사를 쓸 건데 우리 비동사 뒤 명사는 굉장히 제한적일 때 쓰는 거죠. 우리 비동사 뒤 명사는 주어와
동격일 때 써요. 그리고 우리 동격의 명사들이 일반적으로 좀 존재합니다. 그렇죠? 제조업체, 운영업체, 분배업체라고 해서 업체가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동격의 명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기 중에 형용사로 나와 있는 B에는 noteworthy라고 하는 단어가 정답이네요. 주목할 만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줄 대중의 많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사고는 또는 사건은 주목할 만합니다 라고 해서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입니다. 블랭크 앞쪽에 비동사. 우리 비동사 뒤에 동사는 ing나 pp가 되니까 모두 다 동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보기를 봤던 친구들은 아마 약간 뜻이 좀 비슷한 거. 출발하거나 도착하거나 떠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왔고요. 여기서 일단 문제는 바로 뒤에 인천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쓸 수 있는 동사는 누구입니까? 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동사는 일단 조동사가 있죠. 도와주는 동사. 두 번째는 비동사가 있고 그 외에 우리 뭐 쪽지 시험을 보거나 단어 시험을 보는 모든 것들은 일반 동사예요. 됐죠? 그럼 여기는 일반 동사 안에 우리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자동사라는 게 있고 타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동사는 스스로 혼자서 하는 동사고요. 타동사는 바로 뒤에 목적어 명사를 쓰는 동사. 자동사는 스스로니까 절대로 바로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는 동사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럼 이쪽에는 인천은 일단 누가 봐도 I가 일단 대문자니까 얘는 확실히 고유 명사가 맞는 거예요. 그럼 명사 앞쪽에 이 자리는 두 가지 중에서 그렇죠. 타동사가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타동사를 골라주세요.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 4번의 문제가 돼요. 자, 앞쪽입니다. flight니까 비행기가 인천에 제일 먼저 여기 depart 출발하다. depart 자동사고요. 탈락이 됩니다. 다음 B는 starting 시작하다 마찬가지 자동사고요. 탈락이 되고요. 그다음에 C는 leaving 이 정답이죠. 인천을 떠나면서 바로 뒤에 head가 향하다. 그러니까 뉴욕으로 향합니다. 정답이었고요. 뒤에는 arrive도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쓸 거면 arrive at 같은 거 또는 arrive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전치사가 기본은 at이고요. 또는 바로 뒤에 from이에요. 서울에서 왔어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4번의 문제는 자타 동사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제 총 4문제 정도 풀어봤고요. 이제 한 40문제 정도를 풀어갈 건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게 토익스쿨 그래머 1번이에요. 그죠? 이 그래머 1번은 해당하는 것이 바로 동사라는 거 이해하셨죠? 근데 영어를 기본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동사고 여기 첫 번째 그래머 1엔 전체적으로 동사의 쓰임을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지 계속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5번입니다. 5번에는 바로 앞쪽에다 was라고 하는 동사니까 우리 was라고 하는 비동사 뒤 동사는 ing나 pp를 쓸 거니까 ing나 pp의 모양으로 있는 걸 두 가지 후보 일단 C는 탈락이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우리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는 쓸 수 없으니까 버려주고 비동사 뒤쪽에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앞쪽에 비동사가 왔다고 하면 비동사 뒤에 ing를 써도 되고 pp를 써도 되고 두 가지 구분한 거 얘는 능동의 모양, 얘는 수동의 모양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능수동태는 해석으로 풀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공식이 존재하죠. 바로 뒤쪽에 목적어 명사를 찾아서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이 됩니다. 따랐나요? 바로 뒤쪽에 일단 by, 친절하게 또 by가 왔으니까 얘는 전치사 묶어서 끝까지 버리면 목적어가 없어요 라고 해서 수동태로 정답은 B가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5번의 문제는 능수동태 문제입니다. 자, 그럼 6번입니다. 6번에 일단 A, B, C, D 보기를 보시고 자, 일단은 D와 같은 governs라는 동사가 나오면 그럼 보기에 동사가 있으면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를 찾아주세요. 첫 번째 줄에 아마 문장의 동사가 were past가 일단 동사고 그럼 그 외에 지금 문장에 접속사가 없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문장의 동사는 하나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동사를 또 쓸 수 없는 거니까 D는 탈락이 되는 거 이해할 수가 있고요. 블랭크 앞쪽에 regulations라고 하는 명사, 뒤쪽에는 the merger이라고 하는 명사. 우리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 전치사를 쓸 건데 보기에는 전치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명사하고 명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블랭크는 항상 앞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묻는 문제예요. 됐나요? 앞쪽에 명사, 뒤쪽에 명사. 명사가 두 개 있을 땐 가운데 원래 전치사를 쓰는 건데 지금처럼 전치사가 없을 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하는 게 바로 분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명사를 썼다. 그럼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 형용사가 없을 때 분사 ing를 쓸 수 있고 ed를 쓸 수 있고요. 여기는 ing는 뭐뭐 하는 능동의 뜻. 여기는 ed는 뭐뭐 된 수동의 뜻이고요. 잘 보세요. 지금처럼 형용사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방금 배웠던 능수동태 모양을 맞춰서요. 목적어 명사가 있으면 능동을 쓰고 없으면 수동을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수식하는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지금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죠. 뒤에서 꾸밀 때는 항상 능수동태를 따져준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분사를 쓸 거니까 A, B가 되는 거 이해할 수가 있고 바로 뒤에 더라고 하는 관사 뒤쪽에 merger 이 명사니까 명사가 왔으니까 능동의 모양으로 정답은 B가 된다는 이야기.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6번 분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블랭크 앞쪽에 very라고 하는 부사고요. 바로 내 film 이 명사니까 명사 앞쪽에는 형용사를 쓸 거고 형용사가 없을 때 쓰는 게 분사라고 했으니까 분사는 이 두 가지가 되는 거 이해할 수 있고 일단 보기 A, B, C, D가 interest, 재미있게 하다라고 하는 감정 동사죠. 그리고 감정 동사라고 하는 건 국어 뜻이 약간 감정인 거고요. 감정 동사 주체자가 사람인지 또는 사물인지 구분하는 거죠. 사람은 ed를 붙이는 거고 사물은 ing를 붙이는 거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이 film 이 영화니까 영화는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정답으로 ing, a를 찾아줄 수 있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감정 동사가 느끼는 대상이 누구인가? 여기는 film이라고 하는 영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으로 ing를 골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블랭크 앞쪽에 일단 quite가 있고요. 자, 보기 A가 일단 fascinate 이 동사니까 보기에 동사가 들어오면 동사를 찾아주는 거라고 했다. 그죠? 첫 번째 줄에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는 found가 동사였죠. 그럼 여기는 found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find의 과거인 거 이해할 수 있고 find라고 하는 동사는 선생님 지금 얘기했듯이 알다, 생각하다로 쓰지 찾다로는 기본적으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알다, 생각하다 이 뜻은 바로 오형식의 뜻이에요. 됐죠? 그럼 얘가 오형식이니까 바로 내 더부터 저 뒤쪽에 film까지가 목적어가 되고 우리 오형식은 바로 내 목적어 명사를 쓰고 바로 뒤쪽에 보어로 형용사를 쓰는 게 기본적인 오형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quite라고 하는 부사가 수식하는 게 형용사나 부사일 거니까 두 가지 중에서 그럼 형용사나 부사가 없어서 분사로 아마 B하고 C가 되는 것까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보기 C, 여기 이 단어를 C로 바꿔야겠네요. 그렇구나 라고 해주면 제가 제일 먼저 보기 A는 fascinate 자체가 매료시키다. 우리 바로 앞에서 배웠던 감정 동사예요. 그럼 우리 아까 감정 동사는 사람인지 사물인지 여기는 목적어가 있고 목적 보어로 형용사를 쓰는 거니까 여기는 목적어 film 이 영화 아까 영화가 사람이 아니니까 감정 동사는 ing를 쓴다 라고 해서 정답은 B가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8번의 문제는 첫 번째 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found라고 하는 동사 find가 오형식 동사 알다, 생각하다인 거 이해해 주고요. 두 번째는 바로 뒤쪽에 목적어를 쓰고 목적 보어로 형용사를 쓸 건데 그 보기 있는 단어가 형용사가 없을 때 쓰는 게 분사가 되고 분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능수동태나 해석인데요. 여기는 지금 감정동사기 때문에 감정동사 사람이면 ed를 쓰고 사물이면 ing를 쓰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블랭크 앞쪽에 형용사, 뒤에 documents가 명사, 명사 앞쪽에 형용사, 이제 없어서 쓰는 게 분사인 거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분사 모양은 얘도 되고 두 가지 가능하고요. 자, 우리 앞쪽에서 아까 블랭크 빵 바로 뒤에 명사, 명사를 형용사가 요렇게 수식을 하고요. 그럼 앞쪽에서 저희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했죠. 명사를 분사가 뒤에서 요렇게 수식을 해서 뒤에서 수식할 때 능수동태를 따졌던 거 기억나죠? 지금처럼 앞에서 꾸밀 때는 뒤에는 명사를 잡고 이 명사가 직접 하는 것인가 되는 것인가 해석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요. 다시요. 분사는 앞에서 꾸밀 때는 해석하는 걸 뒤에 명사가 하는지 되는지 앞에는 주어는 따지지 않아요. 아까 풀었던 것처럼 뒤에서 수식할 때만 능수동태를 따질 건데 바로 뒤쪽에는 다큐멘트 문서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가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요구가 된다라고 해서 정답은 D가 됩니다. required 분사로 쓰인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에 일단 A, B, C, D 일단 보기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요. 자, 일단 블랭크를 기준으로 일단 보기를 보니까 약간 일단 A so as to, B는 in order, C as if가 보니까 as if, if가 들어가면 우리 접속사니까 아마 이 문제가 접속사입니까? 전치사입니까?를 확인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블랭크가 가운데 뚫렸을 때는 앞쪽에 뒤쪽에 동사를 찾아서 갑니다. 그럼 블랭크를 기준으로 앞쪽에 동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 있죠. will be closed가 동사이고 그다음에 블랭크를 기준으로 뒤쪽의 동사가 여기는 perform이 동사라는 게 중요하네요.
그럼 일단 동사가 두 개니까 문장이 두 개인 듯한데 자, 제일 먼저 뒤에는 despite부터 보겠습니다.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는 전치사가 되고요. 전치사가 필요한 게 목적어 명사, 없을 때 동사가 명사된 동명사까지 쓰는 게 전치사의 특징이에요. 그럼 전치사 뒤쪽에는 목적어 명사, 없을 때 동명사. 그래서 지금처럼 perform 동사 원형은 쓸 수가 없어서 얘는 탈락이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다음에 C입니다.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고요. 단어에 일단 단어가 뭔가 길면 마지막 여기는 if에 맞출 거고 if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모두 다 접속사가 되고요. as if는 접속사. 자, 접속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문장이라 하면 바로 뒤에 주어 동사를 이어주는 거예요. 주어 쓰고 동사. 근데 지금처럼 바로 뒤에 perform이라고 하는 동사가 왔다는 건 여기에 지금 주어가 없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접속사는 주어 동사를 쓸 건데 지금처럼 주어가 없다라고 하면 뒤쪽에 동사 말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라는 걸 쓰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 구문이 됩니다. 다시요. 접속사는 바로 뒤에 주어 동사를 쓸 건데 주어가 없어졌다고 하면 바로 뒤에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분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C는 as if 접속사도 마찬가지 탈락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B는 in order, 뭐 제자리에 뭐 이런 부사예요. 얘는 부사. 만약에 굳이 정답으로 나는 B를 쓰겠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를 붙이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탈락이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정답 N은 so as to가 우리가 알고 있는 in order to하고 똑같습니다.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투부정사 to였어요. 자, 그다음에 11번 블랭크 앞쪽에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맞고요. 일단 여기서 아마 완전한 문장이 끝난 것 같고 자, 일단 A, B, C, D 보기를 보시고 이 문제 이제 능수동태로 접근하거나 문장의 구조를 따지기보다는 그럼 우리 앞쪽에서 2번이었나 그런 문제 할 때 allow라는 동사는 바로 내 목적어를 쓰고 뒤쪽에 뭘 썼었죠? 투부정사를 썼었죠. 그럼 여기에 쓰는 동사가 아까 여기 뭐 expect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장려하다라는 동사 encourage도 있었고 그다음에 U로 시작한 촉구하다라는 동사 urge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능동의 모양으로 존재하는데요. 우리 여기는 allow라는 동사, expect라는 동사, 뒤쪽에 더 목적어가 왔으니까 우리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버리면 수동태라는 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뭐 얘는 나갈 거니까 주어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여기 있는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어버리면 비동사, 수동태니까 allow, did라고 써주고 바로 내 목적어 없어지면서 뒤쪽에는 투부정사 되는 거 이해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 expect 동사 똑같네요. 비동사, 뒤쪽에 수동태니까 expected라고 쓰고 바로 되는 투부정사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일단 영어에서 투부정사는 대부분은 수식어니까 묶어서 버리면 앞쪽에 일단 수동태 이렇게 찾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be allowed to 또는 be expected to라고 해서 수동태 바로 대 투부정사로 정답을 C로 일단 찾아줄 수가 있는 거. 됐습니까? 사실 11번 문제는 지금 저희가 문법 문제만 풀고 있지만 실제로 이건 문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덩어리 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e expected to가 하나고 많이 알고 있는 게 be supposed to 들어봤죠. 그래서 그렇게 수동태 쓰고 바로 내 to를 쓰는 대표적인 동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여기 능동이었고 얘는 수동이었고 그래서 그 동사들 아마 우리 수업 시간에 전부 다 배웠거든요. 능수동태 할 때.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따로 암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보기를 앞쪽에 보시고 be expected 그럼 정답은 to다 라고 찾고 넘어가는 문제였습니다. 자, 아래쪽에 12번입니다. 12번에 일단 A가 동사로 들어왔으니까 동사를 찾으면 되죠. 일단 동사는 is. 자, 이제 동사니까 끊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어가 너무 기니까 아마 수식어 이렇게 묶어서 버릴 것 같고 자, 주어는 일단 명사다라고 해서 명사로 C를 써도 되고요. 명사 자리에 동사가 명사된 동명사 B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거죠. 선생님이 이 자리에 주어는 명사다, 명사를 쓰고 동사가 명사된 동명사를 썼다고 하면 그럼 이 두 가지는 사실 뭐 뜻이 다르겠죠. 명사는 그냥 명사의 뜻이 되겠고 동명사는 국어 뜻이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인데 우리가 사실 문법 문제를 해석으로 풀기에는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어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명사랑 동명사를 구분하는 건 영어의 대부분의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뒤쪽에 목적어 명사를 붙여서 쓰는 게 조건이에요. 동명사는 뒤쪽에 목적어 명사를 붙인다는 거. 그럼 여기 명사랑 동명사 바로 내 new라고 하는 형용사들의 toS가 일단 명사니까 명사가 따라 나왔으니까 정답으로 ing 쓸 수 있죠. 그래서 답을 B로 찾아주시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위해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핵심이다 라고 해서 정답이 될 것 같고 선생님 근데 저는 바로 뒤쪽에 new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지만 뒤쪽에는 toS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써서 형용사가 없을 때 쓴 게 분사잖아요 라고 해서 분사로 만약에 d를 써버리면
그리고 여기 만약에 형용사를 쓰고 바로 뒤 명사를 썼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바로 뒤쪽에 노트북이라고 쓰면 일단 새로운은 형용사고 노트북이 일단 주어가 되면 뒤쪽에 있는 노트북의 수를 맞춰서 동사에 s를 쓰던지 또는 s를 안 쓰던지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 위로 올라가면 developed가 만약에 맞다고 하면 바로 뒤에 new라고 하는 형용사 바로 뒤에 tools가 일단 주어 명사가 되면 뒤쪽에 있는 동사 is하고 일단 switch가 되지 않기 때문에 d는 일단 탈락이 된다는 이야기. 이해하실 수 있어서 걔는 일단 지워주시는 게 스위치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이제 방금 했으니까 앞쪽에 있는 for 전치사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럼 전치사가 필요한 건 바로 뒤에 목적어, 이 자리에 명사. 아까 명사 자리에 동사가 명사된 동명사 쓸 수 있었고 명사랑 동명사를 구분하는 건 바로 뒤에 목적어 명사. 뒤쪽에 목적어 명사를 찾아서 있으면 동명사, 없으면 명사가 되는 거 이해할 수 있나요? 바로 뒤쪽에 your 설격, 바로 뒤에 order이 명사니까 자 명사가 왔으니까 정답으로 이 두 가지 ing를 일단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ing 쓸 수가 있고 일단 C를 보니까 ing가 맞는 것 같고 D를 보니까 우리 being, pp라고 하는 건 일단 모양에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얘가 수동이 된 거 이해할 수 있죠. 수동은 말 그대로 수동태니까 뒤쪽에 목적어 명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정답으로 C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전치사 뒤쪽에 명사나 동명사를 구분하는 거 정말 토익 문제 많이 나오는 여기 전부 다 기출문제 지금 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블랭크 앞쪽에 their weekend 앞쪽에 spent가 일단 동사로 왔고요. 그럼 앞쪽에 있는 spend란 동사가 소비하다. 일단 바로 뒤쪽에 weekend 지금처럼 시간이 오면 우리 뭐뭐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쓰다라는 표현이 spend 시간 돈 ing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ng 정답 A였고요. 여기는 동명사 관용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다라고 할 때 look forward to ing 들어봤고요. 어디에 헌신하다, 전념하다 할 때 be dedicated to ing라고 해서 ing를 끼고 외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있는 spend 시간 돈 ing가 돼요. 그래서 여기 살짝은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5번입니다. 블랭크 앞쪽에 please가 왔으니까 please 동사원형 해서 정답은 A가 될 것 같아요. please 동사원형.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문법 수업을 할 때 정말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일단 원리를 설명하고 그에 따라서 약간 암기를 하고 원리 설명하고 이해하고 암기가 될 수 있는데 please는 그냥 100% 무조건 암기입니다. 그래서 please가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동사원형을 쓰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 A였고요. forward가 전송하다라는 뜻이고요. 바로 뒤에 to가 누구누구에게겠죠. 내 모든 전화를 kindly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무실로 보내줘라는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문장에 일단 동사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를 파악할 건데 일단 대충 봤을 때도 없고 잘 봐도 없으니까 일단 이 자리가 동사. 일단 보기를 또 보니까 보기가 확실하게 동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얘네가 다 동사. 그럼 동사 앞쪽에 좀 끊어주겠죠. finance까지 끊고 주어가 너무 기니까 우리가 할 것은 수식어를 묶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 뒤에 for부터 여기 있는 finance 묶어서 버려주세요. 그럼 앞쪽에 있는 주어가 지금 applicants라고 하는 지원자라고 하는 명사니까 저 앞쪽에 s가 왔으면 s를 절대로 쓸 수 없는 게 영어의 규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s를 버려서 얘도 쓸 수 없겠고 얘도 쓸 수 없겠고 그래서 두 가지를 지워주시고 여기서 힌트는 바로 뒤쪽에 투부정사 투라는 거죠. 투부정사 투는 영어에서 대부분 수식어입니다. 묶어서 버려주시면 바로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능동태인가 수동태인가 문제 왔죠. 그래서 A는 능동의 모양, C는 수동의 모양 바로 뒤에 묶어서 버릴 거니까 수동태로 정답은 C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 앞에서 아까 풀었던 be expected to처럼 또는 be allowed to처럼 be required to가 하나의 관용 표현처럼 쓰이는 수동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투부정사에도 중요한 동사 모양입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17번이네요. 17번에는 바로 앞쪽에 text 걸리다 동사 일단 문장에 보기가 일단 동사가 많아서 우리 일단 동사를 찾아갈게요. 제일 첫 번째 줄에 일단 advises가 동사, 뒤쪽에 대시 접속사, 아래쪽에 will decrease가 동사,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선생님 여기 또 동사 있어요. 여기는 it takes는 삽입어요. 들어간 거. 그래서 실제로는 없는구나. 됐나요? 그럼 첫 번째 줄 advises 동사, 아래쪽에 will decrease가 동사, 동사 두 개의 접속사 that 왔으니까 동사를 또 쓸 수는 없는 것 같다. 그죠? 해서 동사를 송송송 지워서 남는 거 C라고 찾아주시고요. 자, 여기 문장에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앞쪽에는 text가 수식어 또는 삽입어 빼주시면 얘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앞쪽에 지금 time이라고 하는 명사 보이죠? 우리 뭐 집에 갈 시간이다 라고 할 때 time to go 라고 하는 것처럼 time이라고 하는 명사는 뒤쪽에 투부정사를 쓸 수 있어서 정답 C였고요.
다음 18번입니다. 일단 문장의 보기의 동사. 제일 첫 번째 줄에 일단 동사가 없고요. 두 번째 줄에 and가 접속사, 바로 뒤쪽에 is가 동사. 해서 일단 동사가 하나에 접속사가 왔다는 건 동사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보기 중에 동사가 아닌 것으로 일단 C하고 D는 탈락시켜주면 되겠죠. 우리 동사가 아닌 동사를 준동사라고 하는 준동사는 뭐 동명사나 분사나 투부정사로 준동사라고 하니까 C하고 D를 일단 버려주시고요. 다음 앞쪽에는 주어가 Mr. Crane이니까 우리 Crane은 C가 대문자. 대문자 때는 이런 걸 고유명사라고 하죠. 여러분도 전부 다 고유명사잖아요. 이니셜 제일 첫 번째 대문자 뜨니까. 고유명사는 세상에 하나니까 무조건 동사는 현재를 쓸 때 s를 붙여서 she is, Mr. Crane is 라고 쓸 거니까 A를 쓸 거면 s를 붙여야 해서 정답은 B가 되는 거. 됐습니까? 여기는 18번 문제는 수일치 문제였습니다. 앞쪽에는 주어가 우리 흔히는 3인칭 단수라고 하지만 그 말이 좀 어려우니까 앞에 있는 게 고유명사, 대문자로 뜨는 고유명사는 세상에 하나니까 무조건 동사 s를 붙여주시고 없으면 동사로 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이네요. 블랭크 앞쪽에 있는 동사가 summarize가 요약하다 동사였고요. 아래쪽에는 changes가 명사였고 그 앞쪽에는 staffing이라고 하는 게 인력 충원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그럼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가 되겠고 형용사가 없을 때 쓰는 게 분사였으니까 분사의 모양으로 가능한 게 C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propose 제한된 인력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선생님 저는 여기에 꼭 뭐 요약하다 뒤쪽에 투부정사를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B를 propose로 바꾸면 일단 후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20번입니다. 문장이 맨 앞쪽에다 after 접속사가 보이고요. 접속사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동사가 she 바로 뒤쪽에 eliminated가 동사니까 일단 이 자리가 동사는 맞는 것 같아서 보기 다 동사가 맞고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지금 eliminate 제거하다라는 동사인데요. 걔가 시제가 과거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접속사라고 하는 거 문장하고 문장을 이어서 접속사 안쪽에 과거를 쓰면 뒤쪽도 과거를 써서 시제를 맞춰주는 게 조건입니다. 접속사 안쪽에 과거, 뒤쪽에 과거. 제가 앞쪽에 시제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앞으로 땡겨가지 않고요. 접속사 안쪽에 과거면 뒤가 과거인 것처럼 접속사 앞쪽에도 시제는 과거로 양쪽은 모두 다 시제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eliminated가 과거니까 여기 블링크 자리도 과거를 쓰면 되니까 A는 현재 지우고 B가 이제 과거 가능하고요. C는 현재 진행 지우고 D도 일단 현재 완료니까 어쨌거나 현재니까 얘도 지워서 정답 과거 찾아주시고요. 우리 과거랑 현재 완료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 과거는 옛날인 거고 예를 들어 어제인 거고 현재 완료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쭉인 거고 됐죠?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하시고요. 자, 그러면 21번입니다. 블랭크 앞쪽에 must 조동사. 우리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해서 정답을 B로 무조건 찍고 가면 안 돼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인데 동사 원형으로 가능한 게 일단 B하고 C가 되니까 자, B는 일단 receive 동사가 하나고 그다음에 C는 be received가 수동태 동사가 두 개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능수동태는 바로 내 목적어 명사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인데 그 줄 바꿔서 아래쪽에 within 전치사가 왔으니까 전치사는 묶어서 버리면 되겠죠. 묶어서 버려주세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경우니까 수동태라고 해서 정답을 C로 찾아주세요. 그래서 조동사 바로 뒤에 동사 원형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보지 않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중에서도 능수동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일단 블랭크 앞쪽에 여러분 동사 보이세요? 첫 번째 줄에 눈에 크게 뜨고 expect 동사. 아까 우리 기억나요? allow 허락하다 동사, expect 기대하다 동사, encourage 장려하다 동사는 목적어를 쓰고 뒤쪽에 투부정사 to를 써서 정답을 C로. 네, 됐죠. 그래서 그 구조가 보이셔야 되고요. 그럼 실제로 독해야만 보실 때 문제 풀거나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구조니까 꼭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일단 보기에 일단 동사가 많아서 앞쪽에 동사를 쭉 가니까 앞쪽에 일단 it, 여기 is가 동사네요. 그래서 is가 동사니까 동사는 쓸 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일단 맨 앞에 있는 is는 가주어, 뒤쪽에는 to가 진주어, 바로 뒤에 have가 여러분 아까 우리 2번 문제인가 풀 때 기억나요? 사역동사. 그러면 사역동사 뒤쪽에는 work invoices가 목적어, 그 바로 뒤에는 동사 원형이나 PP를 쓸 거니까 후보로 가능한 것이 C하고 D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사 원형 PP를 구분하는 건 PP는 일단 수동,
얘는 능동이 되고요. 앞에 있는 목적어가 직접 하는 거면 능동을 쓰고 된다라고 하면 수동을 쓰면 되는데 여기 문장의 약간 힌트는 바로 by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자, by가 뭐뭐에 의해서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D라고 해도 되고요. 앞쪽에 있는 인보이스 송장은 뭔가 서명이 되는 거니까 된다라는 뜻으로 수동을 써도 됩니다. 24번입니다. 일단 문장에 동사가 없었네요. 그렇죠? 문장에 동사가 없어서 동사 D. 네. 선생님 근데 왜 B는 안 하나요? 라고 하면 자, 우리 비동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am, are, is, was, were이 있고 지금처럼 비동사를 원형으로 쓰는 경우는 앞쪽에 기본적으로는 조동사가 있을 때가 아니고선 쓰지 않아요. 근데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앞쪽에 지금 a bell이라고 하는 주어 뒤쪽에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동사 원형의 모양은 탈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5번입니다. 일단 문장의 동사 자리인 것 같아요. 일단 보기 막 동사.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일단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 바로 뒤쪽에 attended가 과거 동사. 일단 여기에 동사 자리니까 이제 준동사 우리 지울 수 있죠. 준동사 지워주고. 우리 아까 접속사 뒤쪽에 과거면 앞쪽도 과거를 쓴다고 했으니까 보기 중에 과거로 정답 B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완료 이제 안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현재 어제부터 지금까지 쭉 과거는 어제만이니까 달랐던 거. 다음에 26번 마찬가지로 문장의 맨 앞에 있는 it 바로 뒤쪽에 is 동사 바로 뒤에 접속사 뒤쪽에는 attend 동사 그래서 동사 두 개의 접속사가 왔으니까 동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동사 모양을 이런 거 다 지워서 남는 거 D 찾아주면 되고요. 블랭크 앞쪽에 일단 미팅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없어서 쓰는 게 분사 분사는 우리 ing도 있었고 ed도 있었고 우리 앞에서 아까 문제 풀 때 명사를 뒤에서 꾸밀 때는 능수동태를 따졌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을 쓰면 되고 없으면 수동을 쓸 건데 여기 또 바로 뒤쪽에 for 전치사가 왔으니까 묶어서 버려서 수동의 의미로 D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블랭크 앞쪽이 before 접속사예요. 여러분 아까 접속사 바로 뒤에 동사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로 일단 B를 지워주시고 그래서 접속사 바로 뒤에 투부정사는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명사절 아마 풀이할 때 오늘 제가 일단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접속사 바로 뒤쪽에죠. 투부정사 앞쪽에 지금처럼 투부정사 앞쪽에 쓸 수 있는 것은 whether이라고 하는 인지 아닌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 육하 원칙 파트 2에 나오는 의문사 외에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A와 같은 모양도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 바로 뒤에 투부정사는 존재하지 않고요. 남아있는 C하고 D가 될 것 같고 여러분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앞쪽에 접속사 바로 뒤에는 주어 동사 아까 주어가 없어지면서 바로 뒤에 동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 ing를 써도 되고 ed를 써도 되고 ing는 뭐뭐하는 능동, ed는 뭐뭐 된 수동이고 능수동태를 구분하는 건 바로 뒤에 목적어 명사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요게 이제 분사 구문을 푸는 규칙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규칙을 벗어나는 동사가 유일한 동사가 바로 자동사예요. 그럼 자동사라는 거 우리 앞쪽에 있었죠. 스스로 자라고 해서 혼자 쓰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동사에 대한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규칙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럼 아까 선생님이 접속사 바로 뒤에 주어가 없어지면서 바로 뒤쪽에 동사 모양이 바뀌었죠. 이 주어가 언제 없어지는지를 알면 뒤쪽에 동사 모양을 약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쪽에는 이 주어가 없어지는 경우는 전체 문장의 주어와 같을 때요. 그럼 이 문장의 주어를 찾아볼게요. 이 문장의 주어는 아마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Mr. Saito라고 하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ing를 쓴다는 건 직접 한다는 거고요. 그럼 ed를 쓴다는 건 된다는 건데 앞에 있는 Saito라고 하는 사람은 상담을 자기가 직접 하겠죠. 사람이니까. 직접 하는 거니까 능동의 모양으로 D를 쓰게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분사 규칙은 접속사 바로 뒤쪽에 주어가 없어지면서 동사를 분사로 바꿀 건데요. 분사라고 하면 아까 ing나 ed가 있다고 했는데 능수동태를 따질 수가 없는 동사가 지금 나오는 자동사라는 거죠. 그럼 자동사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중에 사실 자동사는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는 자동사가 많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사 많지 않으니까 그럼 그런 문제를 풀 때 당연히 함정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쪼기 앞에 주절의 주어에서 주어를 찾아와서 이 주어가 직접 하는 건가 되는 건가 해석으로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실수가 없고 무조건 모든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28번입니다. 문장에 일단 첫 번째 줄에 will be discussing이 동사. 자, 동사가 왔으니까 동사로 A나 C는 지워주시고요. 자, 일단 보기에 B하고 뒤에 보이는 동사가 consist해요. 그럼 consist는 국어 뜻이 구성하다 이런 뜻이죠. consist는 구성하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의존하다 depend 또는 참고하다 refer. 그러면 이걸 참고하세요라고 할 때 refer의 짝꿍은 to를 쓰고요. 의존합니다라고 할 때 depend의 짝꿍은 on을 쓰고요. 구성합니다 consist의 짝꿍이 지금 바로 뒤에 있는 of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됐습니까? 우리 이렇게 전치사를 끼고 가는 동사를 앞에 있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 우리 앞문장에서 했지만 자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태 모양으로 쓸 수 없는 게 바로 자동사의 특징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어 없어요. 수동태가 안 된대요. 그래서 보기 모양 중에 수동태 모양으로는 D는 아예 영어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해서 정답으로 B가 됩니다. 앞쪽에는 패널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는 분사로 쓴 거고요. 됐나요? consist 자동사. 그럼 29번 블랭크 앞쪽에 more 전치사, more는 더 많은 형용사였고요. 앞쪽에다 for 전치사가 필요한 게 목적어 명사로 정답 A였고요. 그래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위해서라고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30번입니다. 블랭크 앞쪽에 빈 비동사. 그래서 우리 비동사 뒤에 동사는 이제 ing나 pp를 쓸 거니까 후보가 B하고 D가 되는 거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 아까 비동사 뒤 명사는 주어와 동격일 때라고 했어요. 동격을 정말 잘 쓰지 않습니다. 아까 무슨 업체에 있었죠. 그것들이 아니고선 기본 동격을 쓰지 않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동사 ing, pp에서 일단 문장이 끝났지만 보기 단어가 disappoint, 실망하다라고 하는 감정 동사라는 거죠. 감정 동사는 사람인지 사물인지 근데 선생님 여기는 지금 바로 뒤에 또는 앞에 명사가 없다라고 하면 그 문장의 맨 앞쪽에 주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문장이 지금 주어가 욕이고 진짜 주어는 이제 sales가 되는 거죠. sales는 사람이 아니니까 감정 동사로 ing를 쓰면 되는 문제. 31번입니다. be encouraged to 보이죠? to 부정사 to 정답 C였고요. 꼭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32번의 앞쪽에 as라고 하는 단어죠. as라고 하는 단어는 품사가 두 가지인데요. as는 뭐뭐로서라는 뜻이세요. 선생님으로서. 자, as는 여기서는 전치사고요. 전치사가 필요한 게 목적어 명사. 이 명사는 사실 대부분 직업을 많이 씁니다. 선생님 방금 했던 것처럼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엄마로서. 대부분 뒤에 직업을 쓰고요. as가 접속사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도 있고 뭐뭐된 바와 같이라고 하는 접속사도 있어요. 엄마와 같이 접속사. 그럼 우리 아까 접속사 바로 뒤에는 주어 동사를 쓸 건데 주어가 없어지면서 분사를 쓴다고 했으니까 분사 모양으로 있는 B하고 A가 후보가 될 것 같고요. A는 일단 ed가 수동의 의미고 B는 ing 능동의 의미고 바로 뒤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왔으니까 묶어서 끝까지 버리면 수동의 의미로 정답은 A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부 우리 약간 했던 사람들은 접속사 할 때 또는 분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SPP입니다. 그래서 형광펜 긋고 외워주세요. SPP 뭐뭐된 바와 같이. SPP와 뭐뭐된 바와 같이. 다음입니다. 33번 블랭크 앞쪽에 글로벌 형용사 뒤에 명사. 그래서 명사 모양으로 있는 게 A나 또는 D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문장이 이제 나왔네요. 드디어.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던 동사 aspire to be 할 때 비동사. 그리고 비동사 뒤에 덜하는 관사 뒤에 명사는 아까 동격일 때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럼 동격은 아까 업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업체에 해당하는 것이 제공업체가 되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34번의 앞쪽에 high라고 하는 형용사 바로 뒤에는 명사로 B 정답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근데 앞쪽에 high가 부사가 있으니까 걔를 버리면 앞쪽에 동사가 해지니까 have 플러스 pp라고 해서 C를 쓸 수 없는 건 expect가 우리 have 플러스 pp는 능동이니까 바로 뒤쪽에는 목적어 명사를 붙여줘야 하는데 for 전치사가 왔으니까 걔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 35번입니다. 문장에 대한 동사가 없어서 이 자리가 동사니까 이제 동사가 아닌 준동사를 지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A를 지우고 B, C, D가 일단 S가 왔으니까 수는 맞는 것 같고 바로 뒤쪽에 어라는 관사 뒤쪽에 명사가 drop 이 명사네요. 그럼 명사 앞쪽에 능동태를 쓸 거니까 수동의 모양으로 일단 D를 지워주고 자 B는 이제 현재가 되는 거고 C는 현재 완료가 되는 건데 약간 힌트는 이제 앞쪽에 작년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경쟁에서의 증가는 상당한 판매 하락을 했으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완료로 정답은 C가 되는 거. 만약에 여기에 B가 들어갔다고 하면 B에 뭐 cost라고 해서 과거가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 과거도 가능하겠죠. 근데 일단은 작년이라고 하는 걸 이어갈 수 없는 게 이제 B 현재니까 걔는 탈락이었고
다음 36번 블랭크 앞쪽에 toughest, EST 최상급. 자, 앞쪽에 더 관사, 앞쪽에 of 전치사. 전치사가 필요한 게 목적어 명사니까 일단 명사 후보 C하고 D에서요. 이 문장의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해서 하나라는 표현에 one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 항상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할 때 one of the 바로 뒤에 복수명사를 쓰죠. 그래서 복수명사니까 복수명사 C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 중에 하나라고 해서 D를 써버리면 하나 중에 하나는 세상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걔는 탈락이 됩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 정답. 그 다음에 37번 문장에 일단 동사가 없어서 일단 동사. 자, 동사 이 문장이라면 또 보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one of the 복수명사 일단 attendance가 왔고요. 선생님 근데 여기 더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건 여기는 our이라고 하는 소유격. 우리 소유격은 관사 더하고 영어는 똑같이 써요. 그래서 of the 가능하고요. 일단 여러 명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주어는 일단 하나가 될 거니까 하나는 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수의 모양으로 있는 요거나 요거 A나 C는 지워주시고요. B는 이제 would be가 기꺼이 뭐뭐 할 거다 정답이었었고요. 자, D는 is being은 왜 안 되냐면 선생님 언니 배가 고파요 여러분. I am hungry. 선생님은 지금 배가 고파요. 자, 여기 있는 동사 비동사예요. 선생님이 지금 배가 고프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해서 I am being hungry. 요렇게 동사는 쓸 수가 없어요. 자, 여기는 이 비동사 우리 알고 있는 MRIs라고 하는 비동사는 상태 동사라고요. 지금 상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현재 진행, 상태 동사는 진행의 모양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D를 써서 비빙을 쓰겠다. 비빙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비빙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비빙은 비빙 PP라고 해서 수동태 패턴으로 else에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대신 지금처럼 PP가 아닌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비빙 바로 뒤 형용사 이런 건 없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8번입니다. 문장의 시작에 일단 있고 일단 여기에 콤마가 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문장의 아래쪽에 will introduce가 동사니까 아마 문장이 아래쪽에는 더부터 끝까지가 이제 문장인 것 같고 여기는 콤마니까 수식어 묶어서 버릴 수 있는 거. 자, 제일 첫 번째는 celebrated ed는 과거 분사. ed는 수동이니까 바로 뒤에 목적어 명사를 쓰면 안 되는데 있지 바로 뒤에 명사 왔으니까 얘는 탈락이었고요. 정답은 이제 B가 되겠죠. 자, 그들의 5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답이었고 그다음에 C는 celebration 명사. 자, 바로 뒤쪽에 있지. 여러분, 있지는 소유격. 아까 우리 선생님 소유격이 관사 더하고 똑같다고 해서 얘네 둘은 우리 영어에서 한정사라고 해. 뒤에는 명사를 한정하는 거. 그래서 뒤쪽에 명사를 쓸 거는 한정사라고 하는 게 소유격이나 관사를 말하고요. 한정사라고 하는 게 바로 뒤에 무조건 명사를 쓴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는 명사를 쓸 수 있지만 그 앞쪽에는 어떤 패턴으로든 명사를 쓸 수가 없어요. 한정사의 특징이 뒤에 명사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명사 모양의 C하고 D는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 됐나요? 자, 39번입니다. 블랭크 앞쪽에 increasingly 점점 더 부사, 앞쪽에 is becoming이 동사. 그래서 앞쪽에 becom이 비동사니까 우리 비동사 바로 뒤쪽에는 형용사나 명사를 쓰는데 일단 명사는 아까 동격일 때 쓴다고 했었고 이 자리에 지금 increasingly처럼 부사가 왔다는 건 부사가 수식하는 건 형용사니까 보기 중에 형용사로 정답은 B라고 해주면 되겠고 우리하고 rely on 의존하다 걔 형용사가 reliant이고요. 짝꿍도 바로 뒤에 on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고요. 40번 문장에 일단 동사가 이 자리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걸로 이제 준동사는 지을 수 있고 일단 블랭크 앞쪽에 지금 주어가 nominating committee가 s가 없으니까 a도 쓸 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양쪽에 주어 s가 있으면 동사는 s를 쓰지 않고 주어 s가 없으면 동사를 s를 쓰는 거니까 일단 얘는 탈락이 되는 거. 일단 바로 뒤에 A라고 또 고유 명사. 이게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A가 고유 명사라고 하는 건 얘가 일단 명사라는 거죠. 그럼 명사가 왔으니까 우리 앞에는 당연히 능동을 써야겠죠. 그래서 능동의 모양으로 정답 C를 찾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TOEIC Secure Grammar 1번은 지금 저희 동사랑 분사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아까 동사 중에서도 be expected to 그런 동사들 사역동사 또는 오형식 동사 또는 분사가 앞에서 꾸밀 때 뒤에서 꾸밀 때에 따라서 약간 푸는 방법이 달랐죠.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